어제도 대구에서 또 홍역 확진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홍역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영 국회의원 사건이 3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물 건너갔고 임기 4년을 다 채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서명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1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은 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지만은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을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먼지는 지나가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 눈앞을 뿌옇게 만들었던 미세먼지는 대부분 거친 상황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추위에 경북 북동 산지와 안동 등 많은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 독도는 강풍주의보, 그리고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는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5도 이상 기온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대구 3도, 안동은 2도에 그치면서 반짝 한파가 종일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옷 사이로 파고드는 이 찬 기온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종종 구름 끼는 날 많겠고요. 내일부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에서 홍역이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대구시 대응이 서툴러 그런 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홍역관리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대구시가 제대로 대처했는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홍역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홍역은 공기로 퍼지고 감염률이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홍역관리 지침은 홍역 환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적용됩니다. 이 지침이 이번 대구발 홍역 확산에 제대로 적용됐을까? 대구 파티마병원 의료진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7일입니다. 지침에 따라 바로 병원은 홍역 면역력이 없는 의료진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대구 파티마병원은 이틀이 지나서야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예방접종마저도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달 중순에서 이렇게 딱 맞았으면 정보 공유가 됐으면 괜찮았겠는데. 결국 홍역에 걸린 파티마병원 의료진은 그 사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침은 홍역 면역력이 없는 의료진에게 홍역 환자 진료를 금지했지만 이번에 감염된 파티마병원 의료진 대부분은 홍역 환자가 자주 드나드는 주사실과 응급실 근무자입니다. 홍역 관리 지침이 무용지물된 사이 의료진이 오히려 감염 확산을 키울 뻔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홍역 관리 지침을 더 세부화한 매뉴얼을 아직 완성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컸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서 진행한 지침 아니긴 합니다. 확장된 거는 아니고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지침에 따른 감염병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이번 대구의 홍역 사태에서 메르스의 교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법 절차가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사건이 불거진 지 3년째입니다. 재판만 2년째지만 2심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보궐선거는 물 건너갔고 임기 4년 다 채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 처리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6년 2월 23일, 2017년 3월 17일 검찰이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때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1심 선고까지 또다시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선고 후 8개월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3년째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뭐도 하고 안 아프고 그래가지고 자꾸 질질 끌고 있잖아요. 검찰은 사건 4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고소에 맞고소가 겹쳐 참고인만 20여 명을 조사해 기소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일을 일주일에 2주를 잡거든. 근데 이 법원의 판사들은 5주씩 잡아버리니까 정의는 안 나오면 재판도 4주 연기해버리고 이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추가 증인 신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로 배정받은 것도 유리한 판결이나 재판을 끌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보궐선거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보궐선거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 그러니까 3월 4일까지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4월 재보궐선거에 선거를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가 아닌가.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의원직을 잃게 되면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성주와 고령 7곡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가 한창입니다. 그 수법을 들여다보니 지역민들은 알 길이 없어 꼼짝없이 당하기 쉬웠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과 영주, 의성 등 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구속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된 혐의는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 업체로 인해 지역민이 입은 피해 금액만 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성청정에너지는 매년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할 때 제출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냈습니다. 먼저 업체의 시설 투자금이 많을수록 이듬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2014년부터 4년 동안 2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지역민이 부담한 계량기 등의 시설 비용까지 회사가 투자한 금액으로 둔갑시켜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금액이 있어요. 요거는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산정할 때 빠지거든요. 산입이 돼서 하면은 아무래도 요금이 올라가겠죠. 또 도시가스는 전년도 목표 판매량에 비해 실제 판매량이 3%를 초과해 많으면 이듬해 요금을 인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업체는 2014년부터 3년간 판매량을 고의로 낮춰 신고했고 1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우리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의 미치는 요금 부분에 불이익 같은 거는 없게 될 거다.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지역별로 독점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비단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만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회계법인도 여기서 자료를 거짓말을 주면 모르죠. 대성청정에너지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을 오는 6월까지 지역민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잃어버린 신뢰로 인한 파장은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서명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만은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와대 공식 입장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의 한기민 기자입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해온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이 쓴 손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조승빈 군 등 112명의 학생도 편지를 썼습니다. 취업률이 90%가 넘던 학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지원자가 줄면서
이제는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명문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원전 한다는 얘기 듣고 저희 입학생들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저희 취업 자리도 없어지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서명은 온라인 19만여 명과 오프라인 11만여 명 등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기준인 2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로 서명운동본부는 조만간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입장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 최근 여당 안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는 대신 신규 원전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울진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나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리 오리코기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설 재개가 되었다 그러면은 신한울 3, 4호기도 반드시 거기에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문제가 지역 차원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이제는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사제와 부제 서품식을 주교자 범어 대성당에서 했습니다. 대구 대교구장인 조한길 대주교의 주례로 열린 사제 서품식에서는 안주홍, 김우환 등 22명이 사제가 됐습니다. 새로 사제가 된 신부는 오는 19일까지 출신 성당에서 첫 미사를 합니다. 부제 서품식에서는 박도현, 배재영 등 10명이 부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대구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장을 은행 외부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은행 내부 인사들은 거의 모두 부적격자라면서 행장 후보를 외부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인규 전 행장체제에서 선출된 임원은 채용 비리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이라며 구체제 연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행장 선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호 DGB 금융주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직을 한시적으로 겸임하는 것은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고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부터 부모의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서 추가로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도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하고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가정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살로 1살 더 늘릴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상점 20곳 이상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공동마케팅 사업 등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을 비롯해서 최근 2년간 17곳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의 소상공인은 업체 18만 곳에 34만 6천 명을 대구시 전체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 수의 36.5%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2.5%, 5.6% 높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북부동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회원 1동 50만 원, 여성자율방범대 회원 1동, 조영이동 경로당 회원 1동 20만 원, 이정원 씨 10만 원, 경산시 다사랑 효마을 요양원 주현옥 대표 30만 원, 경산시 돈먹고 허정순 대표 69만 원, 성주군 성주읍 체육회 30만 원, 성주 관운사 50만 원, 아리따움 성주점 10만 원, 빅버드 패러글라이딩 스쿨 회원 1동 23만 1,65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먼지는 지나가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더니 우리 눈앞을 뿌옇게 만들었던 미세먼지는 대부분 거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갑작스레 찾아온 이 추위에 경북 북동산지와 안동 등 많은 북부 내륙에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 독도는 강풍주의보, 그리고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모두 5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3도, 안동은 2도에 그치면서 반짝 한파가 종일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옷 사이로 파고드는 이 찬 기온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우리 지역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고령 영하 6도로 출근길 많이 춥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도, 고령 4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김천 영하 9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요. 낮 기온은 상주 1도, 김천도 1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8도, 봉화 영하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도, 봉화 0도로 종일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종종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